맞죠? 네,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권 볼 차례네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정리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는 워낙 그 조문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계속 반복적인 거 나오니까 확인 정도 하겠습니다. 자, 159번. 지역권은 요역지랑 분리항도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지역권에서 이제 이따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 모양상으로도 분리항도 안 되고, 조문상으로도 분리항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요역지랑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 목적으로, 그것도 안 돼요. 자, 마찬가지 같은 표현입니다. 분리항도 안 된다는. 자, 3번에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 맞고요. 4번에 요역지 공유자도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지역권은 지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등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역지든 승역지든 지분 범위에서 어떻게 안 됩니다. 자, 5번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되겠죠? 점유를 안 하니까 계속되고 표현돼도 돼야 된다. 정답은 4번이었고, 160번. 재작년 문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제 요게 틀린 지문인데, 외우지는 마시고,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은 아무나 통로 개설하고 다니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요역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됐을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했는데, 당연하겠죠? 후순위가 선순위를 어떻게 방해해요, 이거는? 자, 3번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결국 분리하는 도역인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동그라미 시효의 정지 동그라미. 자, 우리가 중단으로 외우긴 했는데 중단이나 정지나 똑같다고 보면은 소멸, 중단, 정지는 있다로 끝나야 되고 취득, 중단은 없다로 끝나야 되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좀 해도 괜찮겠고요. 저번에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네. 또 나왔네요. 자, 2년 연속 나왔고, 지금 이제 27회하고 28회가 문제가 겹치는 게 제법 많이 보여요. 어쩔 수 없는 게 판례가 없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분리항도 계속 나오고, 공유자 얘기 계속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가 161번. 지역권은 요역지랑 분리항도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 3년 분리항도 나오는 거니까, 지역권 문제는 분리항도는 그냥 하나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맞는데, 이거는 지역권 문제 아니에요. 공유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답이 2번으로 돼 있어서 지금 답이 좀 수정이 필요한데, 정답이 3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2번 지문은 지역권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유물에 설정하는 거는 전원동의 필요하죠? 꼭 지역권이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도 다 그렇습니다. 공유물의 설정은 전원동의라서,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3번이 틀렸죠?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당역에 반환 없으니까 지역권에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통행지역권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겠다.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 자, 5번에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 수령하는 것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이 정도 해석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판례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땅에 도로 만들어서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거 지역권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자, 지역권 문제는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연속 나온 게 지역권, 분리항도. 그죠? 지역권, 요역지. 이 두 가지 분리항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변이 없으면 이거 올해도 나오겠죠. 지역권을 안 내면 안 낼까, 그냥. 이거는 그냥 매년 있는 지문이었으니까 그냥 또 한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는 5개 지문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시험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의 지역권 설정 가능하죠? 자, 이게 지금 작년도 변리사인데 지역권은 유상, 무상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무상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상해지 요건 설정 가능하고요. 최근에 무상해지 요건 판례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저 10여 년간 안 내다가 이 지문을 왜 내느냐, 뭐 그걸 뭐 이게 뜬금없이 쑥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변리사만 낸 건 아니고 재작년에 간평인가도 냈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걸 갑자기 내는 이유가 그 밑에 바닥에 2017년도 간평 보세요. 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한 자는 승용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야죠. 자, 이게 판례잖아요, 그죠? 이번 2015년인가 6년인가에 나온 판례인데, 자, 그러면 간평은 선고 이후에 바로 출제한 거예요. 우리 시험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조심스럽게 요거 하나 찍어봅니다. 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그냥 갈겨 써놓을게요. 취득했다 이러면은 손해보상 한다 안 한다? 손해보상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충 써놓을게요. 자, 이걸 왜 제가 찍어 놓냐면, 제가 출제자 같으면 그냥 이거 내겠어요. 사실 작년에 이거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자, 지역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판례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 생기고 60년이 넘었으니까, 60년 정도 됐으니까, 20년의 판례가 한 번씩 통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다고요. 20년 만에 만난 판례예요. 출제자가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딴 거 내고 싶어도 못 내가지고 좀 조문으로 돌려막기를 몇 년씩 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판례가 없으니까. 왜? 우리나라의 지역권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 근데 20년 만에 판례가 나왔으면 어떻게든 구워 먹으려고 할 거야, 이걸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재작년도 선고 판례고, 재작년도 간평에는 이미 그래서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간평이나 변리사 문제를 배경하고 출제하는 걸 여러 번 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올해 내년 아니면 뭐, 최하 3년 안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 무상해지 요건 얘기 왜 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본서 판례 원문이 있잖아요. 그 원문에 이 판례 원문 첫째 줄 딱 보세요. 지역권은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거다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손해보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는 아마 다른 거는 건너뛰고 형협편 친절히만 읽어줬어도 이 판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읽어드릴 때 결과만 알려드려도 되는데 진행 과정에 원래 무상이 원칙이지만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고 종전에는 남의 땅 쓴 게 맞으니까 돈 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리는 이유가 그게 시험에 앞뒷부분을 다 쓸 것 같아. 하도 희귀한 판례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한다면 이 무상해지 요건 얘기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이 판례 때문이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자, 변리사처럼 무상해지 요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낼런지 또는 아예 그냥 판결 그 원문 간평 때처럼 손해보상 하냐 못하냐 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부분 출제자라면 간평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건 이 판례는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지역권의 최대 이슈. 그러니까 맨날 내는 불리양도 얘기랑 잘 됐잖아요.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주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이제 고정 픽인 거예요. 나머지 세 개가 뭐가 들어갈지 찾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에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 취득 못한다 했는데 틀렸죠? 바로 받을 수 있죠? 사실 이 지문은 불리양도 지문이에요. 그죠? 요역지 소유권 넘어갈 때 지역권이 따라가고 등기부에 이전 등기는 찍을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자동 따라가는. 명의자 이름 적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이것도 불리양도 지문이라고 보고 세 번째,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거죠. 한 명 취득하면 다 취득. 이것도 조문이었고요. 자, 그리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취득 중단은 효력이 없다. 취득 중단은 없다로 가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요역지 됐을 때 자,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은 소멸 중단은 이따로 끝나야 되고 그러면 간평변리사에 이게 교차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작년에 취득 중단, 소멸 중단이 간평변리사에 하나씩 나와 있죠. 자, 두 개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취득 중단 없다 이쪽으로 갈런지 소멸 중단
있다 이쪽으로 갈런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상황이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는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시험이 이거를 이제 작년에 출제한 29회 시험에 이 지문은 없었잖아요. 그죠? 주력준다, 소멸준다. 그건 재작년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돌려막기로 막는다고 봤을 때 최근에 다른 시험에 출제된 것 중에 제일 헷갈리는 요 두 개 중에 하나. 정답으로 하든 안 하든 어쨌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세 개는 그냥 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지역어 문제 나오면 세 개는 지문이 정해졌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자, 너무나 쉬운 건데 출제를 이 판례는 선고된 지 30년 가까이 된 판례인데 갑자기 작년 변리사 왜 출제해요? 시효 취득 판례가 최근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역권을 시효 취득 판례가 지금 20몇 년 만에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판례는 반영이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세 개 고정해 놓고 나머지 두 개인데 나머지 두 개라고 해봤자 어차피 다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올해 기출 문제 좀 더 지켜보겠지만 5개 중에 3개는 고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출제자 같으면 이런 짓도 할 것 같아요. 자, 4번에다가 지역권은 무상도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5번에다가 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판례를 갖다 싹 집어넣으면 고민이 되겠죠. 아, 무상이 되는데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되나? 뭔가 상반되는 느낌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던질 수도 있지. 자, 이쪽 저쪽 기출문서 베껴갖고 와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함정용으로.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반환 청구권 안 되는 주제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나간 주제 중에 자주 나오던 거 중에 지금 최근에 안 보인 거라고 하면은 요역지는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없지만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지문도 꽤 자주 나오던 건데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사이에는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돌려막기 구조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안 나온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뭐 제가 통계 분석할 때의 기준인데 뭐 여러분들한테 시험 직전에 또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찍어줘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지역권은 다 찍어주면은 사실은 뭐 셀 틈 없이 막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건 찍어준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러면은 시험 막판에는 제일 확률 높은 거 5개를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될 건데 다른 단어는 요런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요거 맞출 수 있습니다. 왜? 한정된 조문에 한정된 판례 막 응용 지문이 많거나 사례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기출문제 보면 사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조문 아닌 판례인데 판례가 3개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내고 또 내기는 힘들고 지금 보시면 근데 내고 또 내고 하는 지문은 요거 하나 불리한 거.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타 시험 그리고 우리 시험 통계 따져가지고 확률 높은 쪽으로 5개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면은 거의 한 3개나 4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삐끗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셨을 때 이렇게 5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향을 잘 잡아서 외울 거 잘 외우고 하면 지역권은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정된 수량에서 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암기 형태 문제가 되기는 하는 거지만 지역권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뒤로 가봅니다. 전세권. 자, 마찬가지 한 문제입니다. 2문제 내는 일도 거의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 사례 출제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전세권이 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판례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문제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162번. 자, 갑은 을소유의 단독주택 일부 동그라미 좀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형태상의 문제인데 일부 전세권 소리 나오면 그럼 100% 뒤에 가면 전체 경매 하냐 못하냐 뭐 우선 변제 받냐 못 받냐 그 소리 나옵니다. 그거 할 거 아닐 때에는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 문제 일부 전세권 나오면 그 뒤에 당연히 그런 소리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번에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지상권이랑 차이점이기도 하고 또 임대차랑 차이점이기도 해서 잘 씁니다. 자, 이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경우에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렸는데 의외로 이거 정답 못 찾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급하게 풀다 보면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사람이 뭐 빌렸어요? 주택을 빌렸어요. 주택 빌린 사람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했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거는 토지 빌린 사람들이 지상물이 뭔데
땅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조잡하기 그지없는 문제인데, 근데 학생들이 급할 때에는 안 보여요. 왜?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전세권에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가갖고 어딘가에 낚이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정답은 되려 이거는 문제 가치도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할 경우에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죠. 얘는 기간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4번에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죠. 우선 변제는 되고. 5번에 우리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 1번에 함정을 쓴 것 같아요. 틀리는 사람 1번으로 가라는 느낌인 게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의 세 개가 다 달라지는 측면이다 보니까 1번 문장이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그 말이 맞나? 이게 지상권에서 이 말이 들어오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맞나? 이거는 임대차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원에 가면 나오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이 좀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사실은 고민스러운데 2번에서 딱 캐치를 하면 주택 빌려놓고 무슨 지상물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끝나버릴 일인데 2번을 놓치는 순간 이제 1번에 대한 의심이 증폭돼 버립니다. 틀렸을 거야. 답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이 세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을 바라볼 때에도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거나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이제 그쪽 중에 하나를 또 찍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2번은 잘 안 보일 거예요. 확실하다면은 제껴놓고 뭐야 하고 다시 보다 보면 보이는데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2번이 안 보이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일부 전세권 문제는 항상 4번, 5번은 관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2번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전세권은 임대차나 지상권이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 163번 봅니다. 옳은 거.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자, 이 문장은 외울 가치가 없는 거고요. 틀린 건데 그게 왜 나왔는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원전세는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이 소멸한다. 틀린 말이죠? 네. 자기 거 유지하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소유자 동의 없이란 말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설정, 여기가 전세권, 여기가 설정, 여기가 전세권. 이게 전전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원전세권이고 여기가 전전세권. 자, 이런 거 설정 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더라도 원전세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거 자유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왜 만들어진 건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문장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차, 전대차 똑같은 구조죠. 다만 위는 물권이라 저게 자유지만, 자, 이거는 채권이라, 자, 이게 이제 임대차가 되고 임차권이 되고 여기가 전차권이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될 건데, 이 전대차 계약은 자유가 아니라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장 보면은 마치 임대차 문장 비슷한 느낌으로 써 있어요. 그죠? 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장이 여기서 임대차에서 전대차 할 때 갑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대차는. 근데 여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냥 유지가 되죠. 애초에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 만들 때, 자, 야, 너네 동네에서는 주인 허락 없이 이거 잘 못 빌려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써놓으면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싹 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전세권 문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대차 세 개의 차이점 구별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말려들어요. 특히 임대차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느낌으로 자꾸만 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구별이 필요해요. 자, 이 문제는 컨셉이 아예 그거예요. 자, 보세요. 2번. 자,
이번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될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소리 왜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랑 헷갈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세권은 이렇게 되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곳으로 돼요. 정함이 없는 곳으로. 그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곳으로 된다고 전세권은. 근데 2년으로 본다는데 이질감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다 2년으로 보거든. 근데 그거는 전세권 아니야. 그거는 주택임대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전세권은 최단기간이 아까 1년 말씀하셔서 최단기간은 1년인데 법정갱신 됐을 때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지 통고 6개월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비슷하지도 않은 문장이에요. 법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법조문을 실어놓고 어디 하나를 탁 틀어갖고 틀린 지문 내는 게 일반적인데 전세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디서 임대차 문장을 퍼갖고 와가지고 전세권이라고 말을 바꿔서 그럴싸하게 느낌은 좀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 왜? 임대차 쪽에서 본 느낌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네. 맞는데 물권적 청구권 된다 소리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물권적 청구권 돼야 안 돼요? 임대차 물권적 청구권 안 되잖아. 채권이라. 임대인 대위에서 해야 되고 대항력 있으면 그나마 물권화돼서 조금 가능하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 그런 컨셉이네. 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3번 같은 것도 돼야 돼. 지금 이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전세권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가 안 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야. 임차인. 그죠? 그러면 자 5번 지문은 뭐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원전세권이 경매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전전세도 경매를 못할 겁니다. 기왕 그려진 김에 잠깐 해보면 자 여기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전세권이 3년짜리면 그만큼 원전세권이면 3년 원전세권이 경매를 하려면 적어도 3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기간이 끝나야지 돈 안 주면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전세권 같은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뭐 2년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전전세는 끝났는데 원전세가 끝나지 않은 요 상황. 요 상황에서 원전세권자가 경매를 못 하겠죠 아직. 그죠? 그럼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의리 못 하는 경매를 병도 못 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자, 이날 넘어가야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번 지문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컨셉이 임대차로 말을 바꾸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그리고 5번 지문도 임대차 경매 못 하죠. 그래서 임대차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5번 지문도 임대차라고 보면 완전히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지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때 26회 때는 출제자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야. 임대차하고 전세권 구별 못하는 데는 틀리게 해야지. 이 생각만. 근데 이 일이 우연히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꽤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왜? 우리나라에 전세권 판례가 잘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다 주택임대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세권 임대차 구별 못해도 상관없지만 중개사식 되려는 사람들이 그것도 구별 못하면 자격증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세권은 공부를 할 때 응용 문제 이런 거보다도 임대차랑 비교 암기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월달 수업할 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세 개 공통점, 차이점, 비교표 쫙 이런 거 같이 하고 할 건데 아직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그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리과정 들어가면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27회 틀린 거. 자, 전세금 지급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죠? 자, 기존 채권 해도 되죠? 그리고 정답 뭐 1번인데 2번.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 겸비하고 있다. 맞죠? 사용하는 기능, 경매 우선 변제 받는 기능. 3번에 건물 일부 전세권 항상 물어보는 건 전체 경매 못한다. 그죠? 일부 전세, 전체 경매 못하다. 4번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에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면 그거 해도 되죠?
자, 이번 달에 했는데, 자,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나는 경매 우선 변제만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5번에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의 전세권 설정,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합의가 없으면 안 되고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27회 문제는 컨셉을 보면 5개가 싹 다 또 담보물권적 성질에 관련된 컨셉이에요. 그죠? 이번 달에 와서 새로 배운 판례잖아요. 5개가 다다. 그래서 전세권을 저당권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지 않고 설정하고 제3자 명의로 하는 게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하면서 설정하고 이런 짓들 하고 아예 이번에는 담보물권 성질 같이 있다고 힌트도 좀 제시되어 있고 그러면은 자 전세권은 출제 컨셉이 크게 2가지입니다. 담보물권처럼 쓸 수도 있는 거다라는 컨셉의 지문이라 자, 임대차량은 좀 다르다라는 컨셉의 지문이랑 2가지인데, 근데, 자, 담보물권적 성질 관련된 지문들을 27회 때 거의 다 털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지문이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 지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 하면 안 되는데, 뭐, 소멸 후에 분리양도 하는 거 괜찮고, 존속 중에도 뭐 조건부 분리양도 하는 거 괜찮고, 요 지문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고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이 그 아래쪽에 관련 기출 지문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전세권 존속 중에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간평 그죠? 자, 요러면 전세권도 한 지문 픽입니다 지금. 그죠? 분리양도 지문이 하나는 지금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질 관련 지문 중에는 이 지문이 제일 유력한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165번 봅니다. 그러면 재작년 문제, 작년에 전세권이 안 나와서 올해는 전세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재작년에 뭐 나왔나?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도해야만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가 없다 했는데 틀렸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럼 2년 연속 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1번에다가 좀 되게 너무 좀 무성의하다 싶은데 이 판례는 그래서 항상 출제할 수 있는 판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판례들은 연속 2년 3년도 내는 판례. 그러니까 지금 연속 2년 3년 내는 판례가 지금 쭉 보면은 일부 전세권 얘기가 자주 보이죠. 그거는 판례지만 계속 낼 수 있는 판례.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금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냐 지문. 이런 지문들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지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법정갱신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3번 토지존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틀렸는데 틀린 느낌 안 나죠? 네. 그죠? 6개월 맞는데 네. 자 근데 잘 보면 완전 틀렸어요. 자 전세권이 생겼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를 하고 6개월이에요? 6개월 뒤에 통고예요? 하고 6개월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려면은 아무 때나 소멸을 통고하고 그때부터 6개월 뒤에 소멸한다잖아요. 근데 거기 문장이 어떻게 써 있어요?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할 수 있다. 마치 6개월 동안은 소멸 통고를 못하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런 점은 없어. 그런 점은 없다고. 이런 그 임대 차이도 없는 주문이에요. 이거. 존재하지 않는 주문. 그러면 출제자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너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숫자만 외우고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6개월만 보고 똥굴팽이 막 치고 있지 너. 자, 이러고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소멸 통고하고 이사 나갈 시간 6개월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통고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자 개념으로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봤어. 그렇게 그런 거 봤어. 이렇게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어디서 보도 못한 점수가 이렇게 쓱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봤어 싶을 때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지식은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지. 4번에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 되겠죠. 그죠? 상린관계 다 준용됩니다.
저번에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익을 소멸하죠? 정답 5번인데 5번까지만 왔으면 성공인데 3번에서 6개월에 홀랑 낚여버리면은 또 이럴 때는 또 선생님이 지나가라 했어. 뭐 이런 거지. 그런 건 말 잘 들어 또. 근데 자, 정확하게 하고 뭐 지나가라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기본 요령인데 틀린 거 고르시오 해서 틀린 자리 찾았으면 좀 지나가도 돼요. 왜냐면 틀린 게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알았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옳은 거 찾으라고 옳은 거 찾았다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 요령이에요. 자, 내가 그 문장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교한 함정에 휘둘려가지고 틀린 거를 못 찾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는 문장을 이렇게 읽다가 에이 여기가 틀렸네. 이 말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까지 갔으면은 뒤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아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안 읽어도 실수 안 나와요. 근데 옳은 거 고르시오 문장에서 쓱 읽어봤을 때 어디서 봤어. 이걸로 지나가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지금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는 함부로 패스하는 거 않도록 합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자리 잡았을 때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완벽하게 옳은 거면 괜찮은데 근데 그걸 자신 있게 딱 할 수 있는 수험생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단기간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최장기간 10년. 그 정도면 완벽하게 옳은 지문이라 지나가도 괜찮은데 근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함정의 여지도 없잖아요. 근데 문장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함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처럼 요런 지문처럼. 네. 저 밑에 가보면 토지전세권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한다.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건물. 토지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건물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했으면 좋습니다. 자, 작년도 간평 문제인데 어려울 것도 없는 문제인데 그냥 쓱 하고 하다 보면 전세권 1년 그래 뭐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 베껴 오는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틀렸죠? 자,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문은 임대차랑 비교 지문 때문에 꽤 자주 출제하는 컨셉인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지문을 다 써도 되겠어요. 지금. 그죠? 자, 간평 주택관리사보 이거 지문 3개를 다 땡겨다가 우리 시험에 그냥 3개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딴 거 뭐 한 2개 정도 조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지문 전부 다 그냥 시험 문제다 생각하고 하면 적어도 한두 개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신경 써두시고요. 자, 뒤로 유치권. 유치권은 잠깐 보겠습니다. 정답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연습은 해야 되겠고 공부하는 방향성에 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유치권을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5월달, 7월달 가면 이제 정규 수업 때도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요. 사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성립요건 관련해서 그냥 지문 내는 게 있어요. 요즘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자, 사례로 나오든 뭐로 하든 성립요건 쪽의 출제 비중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수업을 할 때 성립요건을 5개로 설명을 판례를 다 쭉 드리면서 왔어요. 그죠? 자, 뭐 타인 소유물이라 해야 되고 결연관계 있어야 되고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포기투기가 없어야 되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연역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교육학에서 자, 이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칠 때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은 네가 하게 만드는 교육법. 이게 이제 소위 연역적 교육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이 처음에 그 방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기술을 습득만 하면 어디 가서 써먹을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항상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학습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귀납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엎어져 자빠져 가면서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게 인간의 기본,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자빠지면서 배웠지 걸음을 걸을 때 기술을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막 시작하자마자 막 확 뛰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인간은 다 자빠지면서 그걸 배웠다고. 그걸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자빠지면서 무릎이 깨져야지만 기술이 나와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뭔가를 배울 때는 자빠지고 깨지고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배웠다가
그 후대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먹으면 죽는 음식이다를 가르쳐가지고 안 먹게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자, 제가 알려드리는 학습 방법이 이렇게 원리를 배워서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써먹는 방법이 훨씬 고급 학습 방법이고 결과적으로는 응용력을 넓게 가져가고 시험이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완벽한 학습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딱 깨우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설명은 최대한 충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는데 자 6월 정도까지 시도를 해봐가지고 그게 안 되면 저도 그거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어. 되려 거꾸로 자빠지고 엎어져 가면서 원리가 만들어져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교육학적에서 그게 뭐 사람의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어떤 성향에 따라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러면 자 깨지고 틀려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직관적이긴 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가는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문제 풀지 말라 그랬다가 3월달부터 문제 풀려고 제가 시켰는데 지금 이제 5월 넘어가면 저한테 뭐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답이 하나예요. 문제 풀어. 10개 풀어서 안 되면 1000개 풀고. 이거야 그냥. 왜? 그렇게 해갖고 모르던 원리가 알아질 때까지 계속 그냥 몰아붙이는 이 방법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직관적이니까. 자, 그렇게 방향 자체를 그렇게 좀 선회를 하면 됩니다. 계속 원리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유치권 공부하실 때 유치권이 되는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치권이 안 되는 걸 기억하려고 하세요. 저번에 법정지상권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죠? 안 되는 조건을 외우는 게 법정 어쩌고들은 법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되기 때문에 안 갖춰지면 무조건 아웃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조건들을 기억하는 게 시험에서 직관적으로 답은 빨리 고릅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이 편하면 그쪽으로 그냥 가면 돼. 하다 보면은 원리가 알아져,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아무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하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1, 2월, 3, 4월 동안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놨으니까, 이제 역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잠깐 해볼게요. 유치권 하려면 타인 소유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 타인 소유물일 때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런 거 나올 수야 있겠지만 그거를 알고 있어도 타인 소유물이긴 한데 변제기 도래가 안 돼 있으면 유치권이 안 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이라는 말만 보고 유치권 된다고 믿고 있기가 좀 불편해. 근데 채권자 자기 소유물이다. 이러면 무조건 유치권 안 되죠. 다른 걸로 유치권 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이런 애들은 법정 규칙을 못 갖추면은 성립이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당사자가 조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만 딱 키워드만 잡아도 그냥 바로 잡아뜨릴 수 있는 그걸 외워야 돼. 키워드 외울 때는. 그게 키워드가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벌써 그건 안 좋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 뭔지를 그걸 연구를 하면 시험에서 답을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다. 한 방에. 그럼 채권자 자기 소유물 유치권 안 돼요? 응용지문으로 판례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 신축공사에서 수급인 소유로 끝난 건물. 이러면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응용지문인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판례를 이용한 응용지문인 거예요. 신축공사에서 수급인 소유로 끝나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령관계가 있으면 유치권이 되는 거죠. 있는 채권들을 우리가 공사대금 뭐 이런 거 비용상한척고 익숙하니까 결령관계 없으면 유치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령관계 없는 채권들을 외워놓는 거예요. 결령관계 있는 채권, 예를 들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외워놓으면 유익비인데 뭐 때문에 또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근데 보증금으로는 죽어도 유치권이 안 돼. 뭘 해도. 권리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키워드만 잡히면 무조건 아웃이라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유치권 하려면은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불법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불법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대놓고 주면 쉬운 문제. 근데 자, 불법 점유를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왔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비용을 지출한 사람. 판례는 아닌데 기출문제에서 꽤 여러 번 썼던 테크닉이에요. 자, 필요비나 유익비, 특히 유익비를 계약기간 도중에 지출하면 적법 점유 동안에 지출한 비용이라서 유치권이 가능해요. 근데 자, 계약기간이 끝나고 떠나야 될 사람이 그 떠날 집에다가 인테리어 촥 쳐바르고 난 다음에 돈 줘, 유치권 이런 식으로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종의 불법 점유 동안의 비용이라고 보는 보통 예시로 많이 쓰는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판례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유치권이 가능해요. 근데 그 간접 점유 얘기 중에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다. 이 말 나오면 더 볼 것도 없어. 돈 줄 놈이 들고 갔어 이거. 이거 유치권 아작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 소리 나오면 뒤를 읽을 거 없이 무조건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됐고 점유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가능하죠? 근데 그럼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으면 유치권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응용지문 내릴 때 이것도 판례는 아닌데 유익비 원래 유치권 되죠? 근데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점유회복 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변제기 뒤로 밀려가지고 유치권 안 되는 걸로. 그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딴 단원에서 온 거긴 하지만 이 변제기 도래 안 됐다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은 포기특약 있으면 유치권이 안 되죠? 그죠? 포기특약 자주 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포기특약 했다가 뭐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었긴 하고요. 포기특약 있으면 유치권 안 되는데 자, 포기특약에 관련해서 판례로 나오는 게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특약했다. 이게 해석상은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해석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성립요건을 역으로 지금 제가 기술을 한 건데 그러면 성립요건을 목차대로 쫙 기억해가지고 어디든 써먹을 수 있게 쫙 세팅되어 있고 아 이거 완벽한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공부가 안 될 때 자, 이렇게 안 되는 키워드들을 외워놓으면 이게 완벽한 공부는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는데 훨씬 용이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답 걸려버리면 내용 잘 모르지만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방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이해해서 모든 유치권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 방향을 선회해서 자, 키워드 외워갖고 해치울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렇게 해갖고서는 모든 유치권을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출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한 키워딩을 다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80% 이상 확률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수업하는 방향성도 7월 넘어가면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요. 원리 타령 이제 잘 안 하기 시작해.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막 늦게 끝나고 뭐 왜 저런 것까지 수업하지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런 베이스 없이 이런 짓 하기 시작하면은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학생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거는 마치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수없이 자빠지는 어린이가 되고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 너 걸으려면 발을 이렇게 떼어야 돼. 왜 우리 애들 가르칠 때 보행기 태워가지고 자 영차 하면서 시킨 다음에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물론 저희 집 애들은 그냥 굴렸어요. 근데 알아서 걷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요령을 알려주면 빨리 걷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붙잡고 걷게 부모가 손을 잡고 당겨준 애들이 훨씬 빨리 걷지. 그냥 던지면 꼭 걷긴 하겠지 언젠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진짜 걸음도 못 걷는 애들 걸음마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일단 못 알아먹어도 계속 설명은 해줘 놓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잡아 끌어버릴 계획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 공부하실 때에도 다른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조건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나는 그쪽으로는 코드가 안 맞다 싶으면 이렇게 선회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공법 같은 거 이런 거 잘 돼요. 공법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화되어 있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 잘 쳐내가지고 키워드 잘 외우면 그런 게 더 쓸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유치권 물상대위 안 되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배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 안 됩니다. 이번에 유치권 성립 배제특약 유효하죠? 자, 요런 거 포기특약하면 유치권 안 생긴다. 이 정도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도 성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외워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쓸 수가 있어요. 약간. 그죠? 어떻게 하든 방향을 반대로 해도 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에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자, 됐어. 더 읽을 필요 없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야. 지금 끝났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지. 끝까지 읽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 이게. 그리고 5번에 건축자재 매도한 자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대금 대금채권. 매매대금이잖아요. 매매대금 티가 안 나게 해보려고 매도한 자하고 대금채권 사이에 뭔 말을 잔뜩 써놨는데 매도대금 아니죠. 매도대금. 그죠? 매도 동그라미 대금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대금 아웃이지 바로. 그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게 확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또 자 167번 같은 거 나와버리면 자 이거 유치권 되는 거 골라봐라 뭐 이런 건데 보증금 아웃 권리금 아웃 그죠? 그럼 두 개 제껴놨고 디귿번 필요비 원래 유치권 되는 거죠? 이 필요비를 외우고 있으면은 될 것 같이 착각이 들어버리는데 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뒤에 이 말이 붙으면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되는 것 쪽으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고민스러운데 그럼 3번은 디귿번 보류. 디귿번에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됐어 아웃. 그죠? 원상 복구 특약 해버리면 그냥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디귿을 찾아내는 공부보다 기역, 니은, 리을을 제거하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이 단원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디귿을 알 필요 없어요. 지울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168번 옳은 거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틀렸죠? 자 채권 먼저 점유 나중에 점유 먼저 채권 나중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됐어 너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야. 얘 되게 유명한 애야 얘. 이게 되게 유명하네. 지금 얘 12년 전에 사기당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험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애라고 얘가. 자 3번에 유치권자 점유를 침탈당한 후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틀렸죠? 자 어디가? 유치권의 기한이 틀렸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침탈이니까요. 하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걸 해야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보존해도 되잖아요. 그럼 4번도 틀렸고 5번에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기간 인정. 자, 더 볼 거 없죠? 유익비 상환의 유익비 상환기간 허가 떨어지면 유치권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사례로 안 나오고 쭉 가는 지분들은 이런 정도 키워딩으로 어쨌건 답이 골라지든지 뭐가 제거가 되든지 꽤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169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의뢰 사람들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 인정되지 않겠죠? 이거네요.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거니까 유치권 안 되겠죠?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성관주 의무 위반하면 채무자 의뢰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의무 위반했으니까.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추정을 받고 있고 추정을 받는 사람 입증하지 않아요. 4번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 또 나왔어. 얘 되게 유명한 애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네. 자 그러면 얘는 완전 고정인데 그죠? 고정 출연인데 얘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 나오는 순간 유치권 아웃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5번에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죠? 회복 못하면
그러면 계속 사라지는 거고. 오늘 오전에 좀 설명드렸죠. 뒤로 가서 자 170번. 자, 갑은 X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 소유권 취득했는데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 이거는.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알면 되는데 유치권자가 경락인한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죠. 유치권자가 누구한테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된다고 딱 하나예요. 뭐 경매 개시결정 후에 성립한 거 이거 이 유치권만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유치권은 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다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말들은 다 페이크고 함정이니까 때려치우고 경매 전엔 놈인지 후엔 놈인지 그것만 잡아요. 자, 기업권의 X 건물의 위 압류의 효력, 경매로 인한 압류.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받았죠? 그럼 유치권이 후에 생겼네. 얘도 대항 못하겠네. 2번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의 변적이 도래했네. 얘도 대항 못하겠네. 그럼 출제자가 지금 뭐 해놨어요? 채권은 앞에 생겼는데 점유는 여기 생기네. 점유는 앞에 생겼는데 채권은 여기 생기네. 기억리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네는 다 유치권이야. 여기서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가 되고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디귿번에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근데 그게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거죠. 저당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번은 똑같은 지문에 가압류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저당권, 가압류.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려드렸을 거예요. 저당권 뒤, 가압류 뒤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페이크인데 페이크를 판례로 쓰는 겁니다. 자, 판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였다? 저당권 뒤, 가압류 뒤 이런 거 무시. 자, 경매 앞뒤만 보면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한 문제 통째를 출제한 게 작년 시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또 하기는 힘든데 그만큼 중요한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전후는 항상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171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눈치가 빨라야 돼. 자, 뭐 물어보는 걸까요? 네, 그 수업 시간에 뭐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자, 제가 원래 12세대 공사한 건데 다 그리기 귀찮아서 6세대만 그린다고. 얘는 그것도 귀찮아서 2세대만 했어. 아, 근데 자, 여러 세대를 공사를 했는데 200 이쪽으로 할게요. 201, 202를 다 공사를 했는데 점유는 201만 유치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세대 공사하고 한 세대만 점유하는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그렇게 캐치를 빨리 했으면 정답 1번에 갑의 유치권은 을소유 구분건물 201, 202호 전체 공사대금 피담보채권 성립한다. 바로 정답이고 끝나버리잖아. 1번에서 끝나버리잖아 그냥. 그죠? 자, 근데 자, 이거를 이제 뭐 지나간 얘기고 제가 잠깐 자랑 좀 할게요. 네. 요게 선고된 지는 6년이 되도록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안 나올 리가 없다고 제가 매년 요거 문제 만들어서 연습하라고 계속 주다가 결국 6년 만에 성공했어.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낼 때 욕 엄청 먹었었어. 이상한 거 자꾸 모의고사에 낸다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자꾸 모의고사에 내서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사람 맞춰볼게요. 을소유, 그러니까 소유자 을이네. 자, 갑이 지금 201만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 이렇게 나왔는데 201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전체 공사하고 일부만 점유하는 유치권 이랬을 때 공사대금은 두 개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6, 7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있다가 나오는 첫 해에 맞춰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나가면 살짝 늦죠. 근데 얘는 조금 얘기는 다른 게, 자,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면 사례로 나올 때는 항상 출발을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 시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통계상.
자, 시험 범위가 안 맞는데 나온 거거나 뭐 다시 또 내기 힘든 문제 같으면은 전에 준비하고 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만 얘는 여러 번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유치권 사례는 모든 사례가 이렇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 보면 자, 갑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요건 안 돼요. 자, 보세요. 일부 전세권자 전체 경매 못하죠. 그러면 201호만 점유한 사람이 201호 말고 202호까지 경매는 못합니다. 자, 공사대금은 양쪽 다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은 지금 201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부터 우선 변제 안 되죠. 그리고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허락 없이 임대했네요. 자, 그러면 쫓겨날 텐데. 자, 소멸 청구할 수 있고 5번에 이러면 임차인도 쫓겨날 텐데. 그죠? 5번에 을의 승낙 없이 201호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제가 이 문제를 시험에 나올 거로 예측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줬었냐면은 지금 제 요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고 7, 8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해놨었어. 이거 나올까봐 이거 나온다. 그래서 세팅하자. 한 세대만 유치권자가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논점은 전체 공사대금 유치권으로 한다는 거다. 요게 논점이다. 자, 이렇게 하고 유치권자가 경매를 한다. 이러면 안 써도 돼요.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낼 수 있는 지문이 3개. 자, 경매를 한다 그러면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인도 거절할 수가 있고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갈겨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이건 그냥 안 쓸게요. 상환이행 판결한다.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경매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지문 다 세팅해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거주를 한다. 그러면 거주는 보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사유까지는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된다. 이거 판례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지문 다 대응해 놓는 거예요.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존이 아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보관이탁. 자, 보관이탁 했을 때 혹시 몰라서 보존이냐고 물어보면 보존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 반환 거절 위탁받은 자도 반환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갖고 학생들을 시험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측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 해당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문을 판례상으로 예상 지문을 다 뽑아가지고 세팅 쫙 해서 자, 외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험은 영역이 좁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제가 한 세대만 점유한 지문이라 임대한 지문에서 뽑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경매 지문까지 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넓게 예측을 하긴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오지선다에서 12개 지문 찍어가지고 지금 4개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3개, 4개 찍혀 있는. 그러면은 연습 때 풀어본 문제 그냥 그대로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요렇게 대비할 겁니다. 기본 특이한 제문도 따로 하고 그리고 성립 요건은 안 되는 애들 키워드 해갖고 바싹 쪼일 거고 그리고 사례에서 예상 가능한 상황 쫙 뽑아가지고 거기 예상 지문 다 그냥 추적해서 제시를 해드려 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임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성공적으로 28회 마무리 했잖아.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그죠? 자, 그럼 올해 또 사례 나올 것 같기는 않기는 해요. 혹시 사례 간다 그러면 저는 요 놈.
요놈. 보관위탁, 예. 그리고 요놈. 거죠. 경매는 보통 항상 있습니다. 사례 가면. 사례 안 나오면은 안 나오지만 사례 나오면 경락인하고 모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례로 가면 현재로서는 요렇게 쪽인데, 근데 지금 사례 출제는 28회 때 했기 때문에 저쪽이 좀 더 유력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례로 간다 그러면 이 정도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치권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부도 좀 이런 쪽으로 좀 바꿔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 172번 유치권 소멸 사유 아닌 것은 보면은 5번에 목적물 양도겠죠? 뭐 이거는 뭐 기본이네요. 그리고 자, 밑에 관련 지문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자, 이 지문이 얘예요. 201호 공사대금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자, 요거랑 합쳐진 얘기예요.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은 요 지문을 간평이 내는 거는 이 한 세대만 점유 쪽에서 문장이 따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지문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한 세대만 점유 케이스를 사례로도 되지만 지문으로 내고 싶다면 이런 걸 선택하게 되는 거지. 이건 되게 참고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 배제하는 측이 약했을 때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조심스럽긴 한데 작년도 주택관리사부에서 이 지문을 출제한 게 혹시 오전에 봤던 유치권 포기 특약 한 사람 그 얘기, 판례상 다른 사람도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그 지문 그것 때문에 낸 건지 조금 의심스러워. 얘도 그래서 참고할 만합니다. 만약에 올해 이 지문이 또 한 군데 뜬다면 그럼 100% 그 지문 참고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켜볼 예정이고, 이 두 개 다 지금 참고할 만합니다. 세 번째, 매도인이 중도금만 바꿔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에 매도인은 잔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네. 매매 대금? 네. 그죠? 그리고 이거 등기는 넘기고 대금을 못 받은 이 사람 얘기 제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게, 제가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원래 매년 하는 거라 매년 하는 거고, 요거는 한 세대만 점유 케이스가 확인된 다음에 얘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강의 이렇게 안 하다가 좀 느낌이 계속 수상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는 이렇게 대응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팅해 놓으려고 하는 게 매매대금으로 유치권 안 되는 이 지문 우리 시험 아직 미출제 상태인데 응용지문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아예 문제 찍어주듯이. 궁금하시면 요약집에 이미 문제 만들어 놨어. 오지선다로. 그렇게. 그래서 혹시 재수 좋으면 시험장 가서 그냥 그 문제 만나버리게. 이렇게. 자, 이게 몇 번 성공했더니 약간 제가 맞들려가지고. 아니, 뭐 학생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맞추면 좋고 그런 거니까. 유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측을 이미 하고 있는 문장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되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판례는 지금. 자, 네 번째,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유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겠죠? 네.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판례도 최신 판례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지문이에요. 이거 경매 관련해서. 그리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 보관이라는 말이 점유로만 바뀌었지 보관위탁 판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사실은 막 촉이 좋아서 찍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 시험에 통계가 보여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관위탁을 제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자, 밑에 가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이랑 상관없이 진행하죠. 뭐 얘는 뭐 전통적으로 있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연구 없이 작년에 다른 시험에서 출제한 유치권 지문을 싹 다 복사해서 긁어갖고 5개를 고르기만 해도 아주 멋진 문제가 탄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써 자기가 문제를 만들 필요가 굳이 없지. 그냥 산업인력관리공단 문제 깔아놓고 이 중에 5개 고르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대비해버리면 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시되, 지금 최근에 사용되어 있는 최신 판례 지문이 막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해갖고 가면 난이도 원래 상급인데 우리는 하급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 해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치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자,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렇게 다 예측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제가 주입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강론 쪽은 이런 게 좀 가능한데 총론은 이게 안 돼요. 총론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원리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역할을 좀 그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저도 한번 볼게요.